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배세우 연구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파트는 건설사 측면에서의 LNG 플랜트 시장과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LNG 수주 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LNG 밸류체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NG 밸류체인은 그림 6번의 도식도로 간단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저나 지하에서 가스를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채취한 가스를 액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가스를 162도, 영하 162도 이하, 그리고 부피는 600분의 1 규모로 압축을 액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액화된 가스를 보통 다른 나라죠. 타 국가로 운송을 하고요. 그리고 운송이 되면은 그 나라에서 저장, 액화된 가스를 다시 재기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수요처로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요. 각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중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액화입니다. 전체 비용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요. 이 액화의 과정이 바로 LNG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화라는 것은 바로 이 LNG 액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비용이 대부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LNG 액화 플랜트라는 건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건설 중인 건 거의 연간 2억 톤 생산 규모의 이 LNG 플랜트를 짓고 있고요. 비드라고 하죠. 기본 설계 혹은 연결 설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100%다 짓는다는 건 아닙니다. 발주처가 최종 투자 결정을 내려야 이 정도가 지어질 수가, 다 100% 한다고 가정하에 이 정도가 지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본 설계 과정을 거치고 있는 액화 플랜트의 규모가 거의 연간 3억 톤 가까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파이프 라인이 지금 대기 중인 거고요. 지금까지 건설 중인 많은 LNG 액화 플랜트는 대부분이 지금 미국이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 이 카타르 순서대로 짓고 있고요. 앞으로 들어올 이 LNG 플랜트도 미국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요, 지금 짓고 있는 이 LNG 플랜트의 리스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비중이 많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러시아에서도 이 알틱 LNG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큰 규모의 LNG 플랜트를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이 플랜트의 건설은 지금 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카타르에서도 최근 이 LNG 플랜트를 굉장히 많이 발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도 굉장히 많은 LNG 플랜트를 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LNG 플랜트의 리스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특이할 것은 바로 이 텍사스 LNG. 이거는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프랑스의 EPC 회사죠. 테크닙 에너지스가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비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연말까지 발주처가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고 이 두 건설사가 시공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LNG 밸류체인에서 가장 핵심 과정이 액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액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LNG 플랜트의 역사가 거의 1970년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톤당 액화 비용이 2018년도 미화 달러 기준으로 거의 톤당 900달러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하향 안정화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액화 플랜트의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 좀 건설 과정에서 효율화가 주요 요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 들어가지고 이 액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때 늘어났던 이유는 이 당시에 이 호주 지역에서 이 플랜트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호주 지역은 섬이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건설 비용도
다른 내륙 국가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비용이 들어간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에카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 당시 많이 솟았고 그 다음 좀 하향 안정화됐는데 그런데 최근에 지어지는 에카 플랜트의 수주 규모를 봤을 때 이 비용 자체가 지금보다 2018년도 대비해서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액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설 비용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이 시추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가스의 비용 여러 가지 원재료 비용 전부를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 1970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 말은즉슨 이 건설 비용 자체가 대형화되고 그리고 효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용이 떨어지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LNG 플랜트라는 것이 일부 시공사만 시공을 하고 있고 일부 라이센서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G 플랜트라는 건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 과점화된 시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왼쪽 그림에 보이는 이 건설사들이 LNG 트랙 레코드의 99%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건설사죠. JGC 그리고 치요다 이 두 건설사가 굉장히 많은 LNG 플랜트를 지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벡텔, 맥돌못 이런 건설사들 그리고 프랑스의 테크닙 에너지스라는 건설사가 이 LNG 플랜트를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도 굉장히 과점화된 시장인데 이 라이센서 시장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더 심각해집니다. 거의 90% 이상의 이 LNG 플랜트의 비중이 이 두 라이센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어 프로덕츠 그리고 코노코 필립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에어 프로덕츠라는 이 가스 회사가 거의 지어진 LNG 플랜트의 70% 정도의 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대부분이 코노코 필립스인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라이센서 이 두 곳이 과점을 하고 있고 지을 수 있는 시공사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발주처에게 가격 협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건설 비용 자체도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톤당 에카 비용도 지금까지도 전혀 과거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안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코노코 필립스라는 가스 회사는 이 미국의 벡텔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만 작업을 하고 있고 파트너십을 맺었고 거의 대부분의 EPC 회사들은 바로 이 에어 프로덕츠와 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LNG 플랜트를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건설사에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건설사는 이 LNG, 엄밀히 말하면 이 에카 플랜트의 트랙 레코드는 좀 전무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2021년도에 이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이 나이지리아 LNG 플랜트를 대우건설이 사이팸과 같이 치요다와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수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우건설이 여러 가지 LNG 플랜트를 공사를 했는데요. 이거는 설계부터 시공, 전 작업에 참여를 한 게 아니고 좀 일부 시공에 그친 좀 하청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이 LNG 프로젝트는 바로 좀 원청의 개념인 거죠. 전부 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대우건설이 맡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서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요, LNG 터미널 저장 탱크를 수주했는데 이거는 액화의 개념은 아니고 이 LNG가 우리나라로 왔을 때 저장을 하고 그걸 다시 재기화하는 그런 설비를 현대건설이 지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 LNG 플랜트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짧고 그리고 조금 영향력도 굉장히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 LNG 플랜트에 대해서 수주를 도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수주 도전을 해왔고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UAE 루아이스 LNG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대건설이 상업 입찰까지 넣은 단계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단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뭐 미국의 맥더못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이펜 이런 건설사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지금 입찰을 넣은 상태고요. 정말 빠르면은 내년 초 정도의 결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텍사스 LNG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좀 기본 설계, 그러니까 발주처가 최종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진행하는 이 기본 설계 비드부터 삼성 엔지니어링이 프랑스의 테크닙 에너지스라는 회사와 같이 설계를 참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연말까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만약에 만약 이 세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프로젝트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까지 LNG 액화 플랜트에 대한 좀 수주 경험도 없고 시공 경험도 없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의 수주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조금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조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푸아뉴기니 LNG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이 비드 단계부터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LNG 플랜트 수주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이 LNG 플랜트 시장이 지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 아직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트랙 레코드도 희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LNG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3위 규모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순서대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970년도부터 이 LNG 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그랬던 이유도 일본이 그만큼 LNG를 과거부터 많이 수입을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 LNG를 우리가 지었을 때 나중에 LNG를 사줄 국가, 수요단이 확실하면은 분명히 그 점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역시 좀 이러한 관점에서 분명히 뒤에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LNG 플랜트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 중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건설사 측면에서 이 LNG 플랜트 시장과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기회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